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께서 제5판 형법성론 2회독 53페이지 2번의 명확성의 원칙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2번의 명확성의 원칙. 양갈론의 의의.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속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규는 그 규정의 문헌상 표현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어느 정도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양가를 이번에 판단 기준과 판단 주체, 형벌 법규가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에 확정될 수 있는 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개념의 명확성 여부의 판단에서는 각 구속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다른 법률 조항의 연관성 및 건전한 상식 및 통상적인 법관명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법률의 변별 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속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54페이지에) 요컨대 구속요건이 추상성 내지 모호성을 띠고 있거나 그 작용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명확성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국민이다. 양가 3번의 적용 대상, 범죄 성립 요건과 명확성의 원칙. 범죄 구성 요건이 명확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형법이 가지는 의사결정 규범으로서의 성격상 누구든지 당의 법률 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의 적극적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요소를 담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 및 책임 조각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그러한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결국 범죄 성립을 인정하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사안,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사안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가를 동그라미 1번에 고아동복지법 제18조 11호에 아동의 덕성을 심의해야 할 우려가 있는 도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동그라미 2번에 외국간 관리규정 제6-15조의 4, 제2호의 남욱, 소정의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이를 한정할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3번에 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아니라는 개념. 동그라미 4번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4항 제1호에 현재의 사회적 불만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개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 2, 제5에서 저속의 개념. 동그라미 6번에 특가법 제4조 1항에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용어. 동그라미 7번에 국가보험법 제13조의 7조의 제5항 제1항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그 죄에 정한 법정형의 처우 사용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 동그라미 8번에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0조 1항의 공익 개념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55페이지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판례사항은 동그라미 1번에 형법 제243조, 244조의 영란 개념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동그라미 2번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1항의 섭취 또는 흡입의 개념 동그라미 3번에 국가보안법 제4조의 국가기밀 동그라미 4번에 도로교통법 제20조 2호의 도로의 구부러진 곳 동그라미 5번에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의 미식품의 감정 동그라미 6번에 주택건설 촉진법 제51조 6호 제47조 1항에 의해 처벌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 제7번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서 연관이라는 개념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동그라미 8번에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 업무, 방해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 동그라미 9번에 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제4호의 노동운동이라는 개념 동그라미 10번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제2호 중에 유형의 문화재 소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라는 부분 동그라미 11번에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 동그라미 12번에 군용법 제92조가 기타 주행을 처벌한다고 규정한 것 동그라미 13번에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1항 12호 39조의 3, 39조의 4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의 규정에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한 관리 업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경우 동그라미 14번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2, 8호가 품위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처벌하는 것 동그라미 15번에 수질환경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가 형벌조항 제56조 1호의 구성요건 중에 한 요소인 특정 수질유해 물질 중의 한 종류로서 구리 및 그 화합물을 규정하고 있는 것 동그라미 16번에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에서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다고 정한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방가로 1번에 형사제재와 명확성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동그라미 2번에 형벌과 부정기형 원칙, 선고형으로서 절대적 정기형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를 규정하는 구성요건상의 개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효과인 형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 형법은 형법 각지 규정에 법정형을 부과하는 방법으로서 절대적으로 어떤 액수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액수의 범위 내지 기간의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낼 때에는 상대적인 부정기형이 아니라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가중 내지 감경 사유를 적용한 후에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법정형의 경우에는 상대적 부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선고형의 경우에는 절대적 정기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56페이지 미수범의 경우 제 몇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만 형법 제25조에서 27조의 처벌 정도를 규정하고 있고 예비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처벌 범위는 예비를 처벌하는 개별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9.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제5조 사항처럼 동법 제5조 1항의 예비물은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절대적 부정형을 두고 있으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양가로마 지분의 예외, 소년에 대한 선고형으로서 상대적 부정형 양가로마 지분의 예외, 소년에 대한 선고형으로
서의 상대적 부정기형. 소년은 인격이 성숙하는 과정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범죄에 상응한 형벌을 미리 결정할 수는 없고, 깨달은 교화 과정에 따라 석방 시기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특별 예방 목적에 부합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1항은 절대적 정기형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선고형의 경우에도 그 기간의 범위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절도죄를 범한 소년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관은 반드시 단기 2년, 장기 3년 등과 같은 형식의 부정경을 선고해야 하고, 징역 1년, 징역 3년 등과 같은 정경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물론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시에는 소년에 대해서도 상대적 부정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2번에 보완처분과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뿐만 아니라 보완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보완처분의 종류 중 보호감호와 관련해서는 종래 보호감호 시설의 수용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로 한다는 사회보호법 제7조 3항을 개정하여 7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간의 상한을 정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보호감호 제도는 이중처벌의 시비에 휘말려서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이 제정 공표되어 57페이지 보완처분의 목록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치료감호와 관련하여 종래 사회보호법에서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로 되어 있어 절대적 부정기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대치입법으로 마련된 치료감호법에 의하면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은 명확성의 원칙. 만약에 학교시험에 명확성의 원칙이 나왔다 그러면 의, 요건, 효과를 쓸 텐데, 의,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속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 써주시면 되고, 형사제재와 명확성의 원칙, 이게 고득점 포인트죠. 내용 적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